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미국이 모스크바에 핵공격 훈련을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정말 끝장을 보려는 것일까요? 세계 3차 대전이라도 각오를 하는 것일까요? 정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이 군사적 압박이 정말 대단한 압박을 해버렸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이런 국제적인 안보 정세까지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무료 구독입니다. 눌러주십시오. 러시아 국방부가 16일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바로 러시아의 발틱 함대 코앞에 B-52H 전략 폭격기가 출현했다 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브리핑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미국의 B-52H 전략 폭격기 한 대가 3월 15일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에서 93마일 떨어진 공역을 트랜스폰더를 켠 채로 비행했다. 미군 폭격기는 러시아 영공에서 150km 거리를 유지하며 비행했고,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하자 기술을 돌려 현장을 이탈했다. 현재 정보에 따르면 이 폭격기는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또는 재래식 무장 최대 7만 파운드까지 탑재가 가능하다. 발트해 지역에 미군 B-52H 폭격기가 출현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라고 러시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트랜스폰더를 켠 채로 비행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의 위치, 자기가 누군지를 알렸다는 말입니다. 그 말인 즉슨 이 폭격기가, 전략 폭격기가 내가 가니 너희들 한번 봐라, 어쩔 거냐, 이런 강력한 도발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 코앞으로 가는데 어쩔 거냐, 그리고 왔다가 간 것을 모르면 안 되니까 알아라. 그리고 내가 여기 갔다는 것을 너희들만 알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알아야 된다 라는 그런 도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 폭격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이제 발진해서 요격 행위를 하니까 기술을 돌려서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017년 이후에 처음이랍니다. 자, 그런데 발틱 함대의 코앞에, 즉 150km 지점까지 접근을 했다는 말이죠. 그럼 발틱 함대가 그럼 도대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러시아는 크게 세 개의 큰 함대가 있어요. 바로 발틱 함대, 그리고 흑해 함대, 그리고 태평양 함대입니다. 과거에 이제 위치를 보면 이 블라디보스톡에 태평양 함대가 있어요. 과거에는 극동 함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크림반도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고, 그 강제 병합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이라는 도시에 흑해 함대라는 함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러시아 때부터, 제정 러시아 때부터 사용하던 그 기지인데, 그걸 우크라이나가 소유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마도 그런 전략적 요충지를 남에게 빌려서 쓸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독립을 할 때도, 그 독립국가 연합으로서 이제 그 소련 해체 이후에 독립을 할 때도 그 세바스토폴, 즉 흑해 함대가 있는 세바스토폴은 러시아에게 임대를 해주는 조건으로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걸 이제 지금은 강제 불법 병합을 해버린 상태죠. 어쨌든 이 흑해 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칸디나비아 입구에 있는 이 발트해라고 하는데, 여기에 발틱 함대가 있습니다. 이 발틱 함대가 1904년도에 러일 전쟁할 때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서 여기 있는 블라디보스톡의 극동함대하고 합류해서 일본하고 싸우려고 했다가 너무나 길게 돌아와가지고 지쳐가지고 각계격파당해서 이 대한해협 이 부근에서 박살이 나버렸죠. 그게 이제 발틱 함대인데, 어쨌든 러시아, 과거의 소련의 3대 함대는 흑해 지역의 흑해 함대, 지중해를 관장하죠. 그리고 이제 영국과 이 북유럽을 관장하는 발틱 함대, 그리고 태평양 함대, 이렇게 세 개의 함대가 있는데, 특히나 발틱 함대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를 방어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함대입니다. 그 함대 바로 상공에
미국의 B-52H 전략 폭격기가 들어가서 강력한 도발을 하고 돌아 나온 겁니다. 자, B-52H가 그러면 어떻게 비행을 했냐? 왜 제가 핵 공격 연습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 그게 이 지도에 나옵니다. 여기가 칼리닝그라드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발틱 함대의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칼리닝그라드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발트 3국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본토와 이 칼리닝그라드는 이어져 있지 않고 발트 3국으로 떨어져 있어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 세 나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이 발틱 함대의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트 3국을 독립시켜 주면서도 이 지역은 확보를 한 것이죠. 그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다 뜯어주면서도 발틱 함대만은 반드시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독립시키면서도 그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지경으로 그냥 독립시켜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해함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독립시켜주면서도 흑해함대가 있는 세바스토폴,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은 영구 임대를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믿어서 이제 병합을 해버렸죠. 여기는 자기들 땅이니까 병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 이 칼리닝그라드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있는 발트 3국이죠. 이쪽에 이렇게 B-52가 와서, 자, 시간은 오후 4시 25분입니다. 그리고 비행 고도는 8,830m. 아주 뭐 거의 3만 피트 상공까지 올라가서 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비행 속도는 966km입니다. 이 B-52H의 최대 속도에 거의 근접하는, 최대 속도 한 1000km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속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돌아서 나온 겁니다. 위로 올라갔다는 건 뭐냐?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고도입니다. 그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고도까지 딱 가서 발사했다라는 어떤 그 모양새를 보여주고 최대 속도로 이탈을 하는 겁니다. 왜? 저기 이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최대 속도로 이탈하는 훈련을 하는 건데, 쐈으면 최대 속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쏘기 직전에 이미 급가속을 해서 최대 속도로 가속을 한 상태에서 쏘고 이탈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 항적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B-52H는 순항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건 칼리닝그라드에 있는 이 발틱 함대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위협 비행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습니다. 이 그 B-52는 영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이 칼리닝그라드, 즉 발틱 함대 160km까지 접근했다가 급하게 돌아 나왔죠. 그런데 이 그 B-52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은 2400km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칼리닝그라드의 발틱 함대를 공격하려면은 그냥 영국 상공에서 공격하면 돼요. 사정거리가 충분하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바로 1000km 밖에 있는 모스크바, 그리고 1400km 밖에 있는 이 지대지 미사일 기지입니다. 플라세츠 우주기지라는 데인데, 여기에서 러시아는 생산한 거의 모든 미사일들을 이 기지에서 발사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렇게 그러면 갑자기 이런 그 위협 비행을 하나? 이게 바로 3월 7일 날, 이 비행으로부터 일주일 전인 3월 7일 날 미국의 리벳 조인트라는 전략 정찰기가 와서 여기에서 탐지 비행을 했습니다. 정찰 비행을 했어요. 왜냐? 바로 이 지역에서, 이 플라세스크 우주기지에서 지금 INF 폐기 이후에 러시아가 지대지 미사일, 즉 INF 때문에 사용 못했던 그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것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리벳 조인트 정찰기를 이쪽으로 보냈는데, 러시아의 수호이 27 전투기가 날아와서 아주 근접 비행을 하면서 요격을 했습니다. 뭐 아주 위협 비행을 했죠.
그래서 그 리벳 조인트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미국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정찰기를, 전략 정찰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근접 비행해서 아주 도발적으로 했단 말이지? 그러면 참을 수 없어. 그래서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바로 B-51을 영국에 보내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도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기체가 동원됐냐? 바로 96 폭격 비행대 소속의 B-52가 동원되었습니다. 이 96 폭격 비행대는 미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의 제2 폭격 비행단 소속이거든요. 전략 타격 및 전술 타격을 모두 수행합니다. 즉 핵 공격과 재래식 공격 다 합니다. 본 주둔지는 본토의 루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며 3월 14일부로 일부 기체와 병력이 영국의 페어포드 공군기지에 전개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7일 날 미국의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프란세스코 우주기지 쪽을 탐지하려고 갔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수호 27 전투기에 와서 요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바로 그 다음 주에 B-51을 영국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보낸 3월 14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월 15일 날 바로 그냥 영국에서 간 그 다음 날 바로 출격해서 러시아의 3대 함대인 발틱 함대 상공까지 날아가서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돌아 나온 것이죠. 두 가지 위협 비행입니다. 첫째, 발틱 함대를 모독하는 것이죠. 발틱 함대에는 지금 현재 10여 척의 구축함들이 있습니다. 그 10여 척의 구축함은 함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함대공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니들 어쩔 거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하와이 태평양 함대가 있는 하와이의 진주만 150km 상공까지 러시아의 핵폭격기가 왔다. 그리고는 그 핵폭격기가 핵미사일을 쏘는 듯한 어떤 그 고도와 속도를 보여주면서 돌아갔다. 이건 뭐 굉장히 강력한 도발이죠. 그걸 한 겁니다. 그리고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발틱 함대를 도발, 모독을 했죠.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은 모스크바, 그리고 프란세스코 우주기지, 모스크바, 푸틴, 너 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란세스코 우주기지, 여기에서 INF를 위반하고 이제 뭐 끝났으니까 뭐 위반해도 되는 것이죠. 지대지 미사일 지금 발사 실험하려고 준비? 웃기지 마. 우리가 먼저 때릴 수 있어.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동시에 무력 시위를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레드테일 B-52H는 어떤 무장을 하나? 바로 이런 것들을 합니다. B-61 전술 핵폭탄입니다. B-61-11 같은 경우는 위력 조정이 가능하죠. 0.3킬로톤에서 400킬로톤까지 위력 조정이 가능하고요. 현재 유럽 내 4개국에 이 B-61 폭탄이 전술 핵폭탄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벨기에,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이태리에는 2개 기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토 이 국들과의 어떤 협정에 의해서 미국이 관리를 하지만 유사시가 되면은 이 벨기에,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들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토네이도, F-16, 유로파이터 이런 전투기들에게 이 핵폭탄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터키도 핵폭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술핵폭탄을 이제 갖다 놨었죠. 그런데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들어와서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터키에 있는 핵무기는 철수시켰습니다.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것은 그 핵폭탄이고요. 핵미사일도 있습니다. AGM-86B 핵미사일입니다. 이거는요. B는 핵미사일. 사정거리가 2,400km. 최대 속도는 마 0.73이니까 뭐 시속 한 800km 정도 되죠. 그리고 핵탄두는 200kton짜리 핵탄두를 탑재를 하는 거. 이거 20발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20발. 그리고 AGM-86CD 이건 재래식 그 무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1.4톤짜리 고폭탄 그리고 0.5톤짜리 관통폭탄 이렇게 해서 탑재를 할 수 있는데 역시 이 두 종류의 핵폭탄, 핵 순항미사일, 재래식 순항미사일 합해서 공이 20발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B-52H에는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진 B-52가 사정거리 2,400km짜리 핵순항 미사일을 쏠 수 있는 B-52가 바로 모스크바로부터 1,000km, 그리고 지대지 미사일 훈련기지인 플라세스크 우주기지까지 1,470km까지 접근해서 발사훈련하는 모습을 취하고 돌아 나왔는데, 그 상공은 바로 러시아의 3대 함대가 있는 발틱 함대 상공까지 갔다가 돌아 나온 겁니다. 이건 뭐 대단한 어떤 도발 행위죠. 자,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다음 카드는 뭘까요? 자, 지금까지 보면 INF를 탈퇴합니다. 중거리 미사일 생산을 착수했죠. 이 INF를 탈퇴하면서 여러 토끼를 한꺼번에 잡습니다. 한국을 압박했죠. 제가 전에 INF로 인해서 한국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우리 큰일 났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프랑스하고 지금 독일이 나토 이거 우리가 미국 지위 받을 필요 있냐, 유럽군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INF 탈퇴하면은 어떻게 되냐? 러시아가 사정거리 2,000km, 3,000km 이런 미사일 다량으로 만들면 그 목표는 어디냐? 바로 독일, 프랑스 너희들이다. 우리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핵미사일 공격을 안 받게 되는데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서유럽의 지금 그 반미 정부들을 압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푸틴 정부도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자, 나하고 군비 증강 한번 해볼래? 같이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처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중국까지 끌어들이면, 자, 다시 INF 하고 싶으면 중국까지 끌어들여.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수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거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전략정찰기, 리베 조인트를 발트에 전개해가지고 모스크바가 뭐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또 플라세스크 우주기지에서 언제 발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찰하는 그런 전략정찰기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략정찰기를 러시아가 요격하니까 이제는 감히 우리 정찰기를 요격을 해? 알았어. 핵폭격기를 보내버립니다. 이제 다음 수순은 뭘까요? 아마도 지금 현재는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 러시아가 일단은 조금 톤다운을 하려는 것 같아요. 왜?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모양새는 아니다. 이것은 발틱 함대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 정도 논평까지만 나왔거든요. 모스크바를 공격하려는 모양새다 라고 하면 이제 당장 참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참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국방부는 발틱 함대까지만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상황을 확대시키기는 싫다, 이제 이건데, 푸틴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러고 말까요? 아니죠. 또 강력한 어떤 그 도발을 서유럽 또는 미국에 대한 강력한 도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도 또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 최강 핵 강국들이지만 지금 과거에 거의 1980년대 냉전의 끝단계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관계, 북한의 비핵화, 이런 것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가는 사실은 우리는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고 또 설명을 하려고 해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우리가 더 급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세계의 어떤 군사 정세는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가 거의 과거 냉전 시대만큼 강력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러 관계도 제가 가급적 군사적인 충돌 또는 위기 이런 게 있으면 자주자주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러시아의 자존심인 발틱 함대 상공까지 완전히 모독을 하고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그런 위협 비행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